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이베스트로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우리 이상진 아나운서가 정말 열심히 섭외를 했던 류지웅 애널리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웅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블리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연블리님이 네. 이제 저희가 덕분에 자동차 이야기를 해보게 됐는데 사실 주주분들이 너무 기대를 먼저 했나? 너무 빠르게 매수했나? 그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왜 판매량도 잘 되고 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걸까요? 일단은 이제 주가가 시작된,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시점이 이제 어느 시점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1월 초 이때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그때랑 주가가 비교하면. 지지부진한 거고, 작년 중순 이때랑 비교를 하면은 이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자동차 산업이 또 기본적으로 우상향이기는 하지만 이제 네. 매년 탑라인이 50%씩 성장하고 이 정도 속도는 일단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눈높이를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재점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4월달 판매만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어딘지 아시나요? 미국. 그쵸. 예. 이제 미국, 중국, 유럽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많이 늘었네요. 110%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안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기저효과가 가장 좀 큰 상황이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달 코로나가 직격탄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 4월달이 좀 직격탄이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좀 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작년 이제 연말까지는 어쨌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크게 판매량이 좀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작년 말부터 조금 이제 이상 기온이 나타난 게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3월, 4월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주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생산을 지금 디맨드만큼 크게 못 늘리는 그런 이제 환경이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자동차 산업 경영진들이 이제 언급하는 내용들이 2분기는 어렵다 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에 대해서 우려가 심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주가만 봤을 때는 이제 또는 투자 심리와 봤을 때는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최근까지 이제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투자할 때는 매달 수출량이라던가 판매량 그 외에 또 봐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 좀 있나요? 투자할 때 어떤 걸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조업이니까 생산, 판매, 재고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중의 기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판매는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게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인센티브는 돈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보통 회사원은 성과급이 인센티브고 네. 자동차 산업에서의 인센티브라는 거는 고객한테 차를 사는 사람한테 할인을 해주는 걸 보고 예, 그래서 맞아요. 할인이 많아지면은 차가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안 네. 팔리는 차 중은 이제 할인을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센티브가 올라가면은 사실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거고 내려가면은 수요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할인을 안 해도 잘 팔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인센티브가 작년부터 하락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판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좀 저희는 결론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가 많으면은 안 좋은 거. 이걸 밀어내기를 해서 할인 판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고가 적어요. 그래서 재고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판매를 앞으로 늘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생산, 판매, 재고 중에서 지금 생산만 안 좋습니다. 미국도 잘 팔리고 있고 내수도 괜찮고 근데 중국은 아직 많이 힘들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실 좀 어려워요. 재작년부터 해서 전기차 시장으로 트랜지션이 굉장히
정부에서 과격하게 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규제도 있고, 특히 이제 내수 시장에서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패스트 팔로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까지는 현대차가 2014년까지 보여줬었던 경쟁력은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차가 브랜드를 업스케일 시키고, 즉 이제 제네시스를 성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 라인업들도 고가 차량 위주로 대부분 좀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엄밀하게 얘기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업사이드 요인이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 이야기할 때 언니 제네시스가 아무리 잘 나와도 그 가격이면 나는 외제차 타고 사람들은 현대차 안 탈 것 같은데요 라는 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라인이 잘 잡힌 거죠, 자리를. 일단은 이제 세단이랑 SUV가 있고요. 세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디맨드가 꽤 괜찮은데, 제네시스가 타겟을 올해 의미 있게 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 예, 원래부터 이제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좀 판매가 됐었고, 네. 그 다음에는 잠재적으로 이제 중국이랑 유럽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올해 내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은 이제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의 문제는 세단이 안 팔려요. 거긴 SUV를 좋아해서. 맞습니다. SUV 픽업 트럭.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G70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경쟁이 가장 심한 세그먼트거든요. 럭셔리 D 세그먼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BMW 3 시리즈, 테슬라 모델 3, 뭐 이런 이제 급들입니다, 가격들이.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피 터지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쪽에서 엄청나게 강한 푸시를 일단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G70은 일단은 판매량이 잘 올라오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단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차를 샀다가 한 번 더 바꾸는 경우에 대부분 SUV를 넘어가요. 예. 그래서 세단 수요가 2016년, 17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판매량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이제 전기차로 현대차 그룹이 뭔가 행보를 보이고는 있는데, 좀 미국 내에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향후 판매 실적에 좀 큰 중요한 요인이 돼요? 일단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보면 현대차 글로벌에서 4등에서 6등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가 1등이고 2등은 이제 폭스바겐이고, 현대차가 2등, 3등, 4등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5등, 6등으로도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합산으로요. 나머지 업체가 누구냐면 프랑스 업체들, PSA, 푸조, 그 다음에 르노, 그 다음에 일본의 닛산이 가끔 이제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BYD, 그 다음에 중국의 니오 이런 업체들도 대기하고 있고, 지금 얘기한 업체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팔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어요. 전기차를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개발이 된 브랜드일 경우가 큽니다. 네. 예, 자체 플랫폼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해야 전기차를 이제 대량 생산을 해도 마진을 남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만을 위해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량으로도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일단 현대차가 EGMP라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큰 거는 생산 못하면 어떻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GV80 생산 못하고 팰리세이드 생산 못하면 이거 뭐 실적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마켓시어 느는 와중에, 그리고 아이오닉5 개발 다 해놨는데 반도체 없어서 생산 못하면 이거 다 이제 실적 부진이고 주가에 이제 악영향 아닌가? 이렇게가 지금 우려의 컨센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일단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일단 4월 실적은 3월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배경도 1월, 2월은 좀 쏘쏘하다가 사실 3월에 확 올라왔거든요. 신차 효과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4월에서 모멘텀이 좀 이어진 것 같고요. 네.
5월 달에 이제 언론 통해서 나온 것들을 보시면 진짜 자극적인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 소재 자체는 자극적이에요. 생산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차종들 위주로 5월 달에 좀 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믹스가 좀 개선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5월 달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달에는 5월 달보다는 좀 나은 실적을 일단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보다는 이제 반도체 영향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아마 타격이 그렇게 좀 의미 있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1분기 실적보다 좀 이제 내려가는 일은 좀 적을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뭐 1분기보다 기본적으로 조금 더 2분기 이익에 대해서 좀 더 높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온 판매 대수의 근거만 봤을 때는 뭐 실적 조정 여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고 빨리 그냥 반도체가 좀 많이 만들어져서 물 들어올 때 노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서 각각의 회사들의 전망은 어떤지, 주가 전망은 어떤지 이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이야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